이투스 기수과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이투스 기수과학원에서 진행되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능 지구과학원에 대해서 요모조모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투스 기숙에서 진행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이름은 안성진이고요.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한 지구과학 전공자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에 임용고시 합격을 하여서 5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였고요. 현재는 이투스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강생 수 기준 지구과학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EBSI에도 저의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아주 그냥 지구과학 전문가입니다. 자, 인스타그램도 있는데요. 이렇게 닥터, 즉 DR하고 이제 언더바 2개 하고 만바 이거거든요.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DM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이제 수능 지구과학 1에 대한 요모조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 수능 지구과학의 어떤 문제 및 선지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개념형과 자료 해석형 그리고 추론형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개념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내 머릿속에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개념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머릿속에 답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자료 해석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답이 이 문제의 자료 속에 있는 유형. 그래가지고 이 자료 상황을 뭔가 해석을 해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이 내 머릿속에도 없고 이 문제의 자료 속에도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뭐예요? 그럼 뭐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개념 단계에서 뭔가 학습한 그런 어떤 배운 내용들 있잖아, 그지? 그런 내용들을 재료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 시험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봐라 라고 하는 어떤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성진이라는 강사가 요 각각의 유형의 문제를 대비하는 어떤 능력을 기르기에 얼마나 최적화된 강사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먼저 개념형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정교한 개념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형 문제를 좀 얕보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얕보면 안 돼요. 자,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지구과학에는 호상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호상열도에 대한 설명은 딱 두 종의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면 태평양의 서쪽 가장자리에는 많은 섬들이 활 모양을 이루며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호상열도라고 한다. 자, 이거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섬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으면 그걸 호상열도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 자, 근데 2022 수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A와 B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 B가 이게 뜨거운 플룸이라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호상열도가 형성되니?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이 뜨거운 플룸이라는 것에 의해서 뭔가 화산섬들이 줄지어서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워요. 그러면은 이것도 호상열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맞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정답은 X였습니다. 자, 이게 몇 번 문제야? 2번 문제잖아. 그지? 되게 쉬운 문제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60%였어요. 정답률도 아니고 오답률이 60%야. 자, 사실 이 호상열도라는 건 단순히 그냥 섬이 줄지어 있다고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섭입형 수렴형 경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섭입형 수렴형 경계 부근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화산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호상열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였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오답률이 60%라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이제 저의 수강생들은 상당수가 이 문제를 그냥 맞췄는데, 왜냐? 저는 애초에 이 전공자의 시선에서 이 교과서적 설명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애초에 개념 단계에서부터 이 호상열도는 섭입형 수렴형 경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어떤 화산섬들의 무리이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달아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저의 수강생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이죠. 자, 요 문제가 출제된 이후로 이제 강사들이 부랴부랴 이제 막 개념 단계에서 호상열도의 정의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서
소위 강사들 이 뒷북 개념 안 되겠다 라는 이런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호상열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다가 그 정의를 그 방금 봤던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뒤에 이 호상열도의 정의를 강조한다라고 해가지고 와 지구과학 강사들 뒷북 개념 개쩐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돌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미 그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호상열도의 이런 명확한 정의를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뿐만 아니라 2025 구평 상당히 최근 문제죠. 최근에 구모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뭐 자세한 건 이제 해당 문제를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발문 2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 조건을 통해서 이 우주의 크기라는 건 우주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즉 길이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알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인 문제였는데요. 이제 재수학원에 지금 오신 분들이고 만약에 작년에 지구과학을 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 익숙하실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 어떤 발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였는데, 놀랍게도 안성진은 애초에 개념을 설명할 때부터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반지름을 의미하며 은하 사이의 거리로도 표현된다. 이건 길이를 의미하는 척도이다라는 걸 강조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수강생들은 해당 발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좀 높긴 했어. 그래서 까다롭긴 했지만요.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이 우주의 크기라는 것이 우주의 반지름을 의미하며 은하 사이의 거리로도 표현된다라는 이 내용을 단언컨대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한 강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냐면은 안성진은 출제 가능한 선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한다면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 튀어나오는 일은 장담컨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잘못된 문제입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개념명은 됐어. 그렇다면 이제 이 자료 해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일단 자료를 해석하는 어떤 태도가 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낯설고 복잡한 자료 상황을 뚫어나갈 적절한 어떤 스킬과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개념을 좀 낯설고 복잡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충분한 양의 어떤 경험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근데 일단은 이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구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스킬의 비중이 좀 낮긴 해요. 하지만 이 스킬이나 방법론이 필요한 단원들이 분명 존재하거든. 그리고 이 타임 어택이 좀 심해지고 있는 이 최근 기조에서는 이러한 어떤 스킬이라든가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은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단원 같은 경우에 최대한 일관되고 또 직관적인 어떤 스킬과 방법론을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올해에는 이 외계행성계 탐사 이 단원에서 이제 그림자 투영법이라고 하는 독자 개발한 스킬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독자 개발한 스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스킬들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개념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료 해석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교직에서 일해봐서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제시되는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EBS 연계 교재라든가 오케이? 이런 데서 어떻게 자료를 좀 따오고서 이를 살짝쿵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 학생들은 계속 보던 그런 익숙한 문제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현장에서는 진짜 무조건 생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런 낯선 자료 상황이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앞서서 이 어떤 낯선 자료 상황에 개념을 적용시키는 그런 연습을 정말 충분히 해야 하는데, 안성진은 그런 부분을 매우 잘 대비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의고사 등 문제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좀 신선하고 새롭게 느낄 수 있게끔 해외 논문이라든가 전공서까지 뒤져가면서 양질의 문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낯선 상황에 대한 연습을 정말 충분히 시켜드립니다.
심지어 이게 적중률도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25 6월 모평에 출제되었던 문제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겠지, 대부분. 그치? 아무튼. 근데 이 6월 모평 직전에 출시된 저의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잘 봐. 지금 여기랑 여기랑 순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랑 이렇게 딱 순서를 바꾸면 딱 이 문제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 상황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6모 직전에 제가 이걸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한 번쯤 경험을 해본 문제 상황을 시험 현장에서 다시 만난다? 근데 남들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선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안성진은 어떻게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까요? 그거는 제가 문제를 제작할 때 그냥 제 뇌피셜로다가 멋대로 문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원의 어떤 출제 방식을 분석을 하고 그들이 참고하는 어떤 논문이나 전공서와 같은 레퍼런스를 파악을 한 뒤 저 또한 같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문제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자면 안성진은 교육과정에 맞으면서도 신선한 자료를 발굴해서 문제를 제작 및 연습을 시켜드리고요. 트렌드에 밝아서 심지어 적중률까지 높아. 뿐만 아니라 이 안성진은요. 요 태도 있지. 이런 측면을 또 길러드리기 위해서 이 어떤 그래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고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뭐 개념 단계든 뭐 후속 컬이든 컬이 전반에 걸쳐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적인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함양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추론형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리적인 개념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원리적인 개념 학습. 즉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어떤 추론에 대한 경험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앞에서 뒷북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 그지? 이 뒷북 개념 학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서 의도한 그 추론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 뒷북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이 퍼져 있는 표현인데 일부 강사들이 뭐 제가 앞서서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전까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다가 뭔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야 그것이 마치 기본 개념인 양 다음 연도 개념 교재에서 막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이런 행태를 일컫는 건데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신의 어떤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관련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할 때 우리가 개념에서 이거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해설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의도가 추론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이 추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 교육과정상의 내용들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그 경험 자체가 좀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아까 그 호상열도처럼 이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개념 단계에서부터 매우 정교하게 다루지만 문제의 의도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 문제의 의도와 출제 배경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개념과 추론의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소위 이 뒷북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추론적 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새로운 형태의 추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 2021 6모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디귿선지 보시면은 태풍의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보고서 뭐 당연히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도 애초에 개념을 배울 때부터 이 태풍의 상층에서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는 사실 자체를 배우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개념이요. 교과서에 안 쓰여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단순하게 이 태풍의 상층 공기가 주변으로 불어나간다라고만 쓰여 있지 이게 반시계 방향인지 시계 방향인지는 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요 당시에 강사들도 해당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뒤에야 이 강사들이 개념 단계에서 이 내용을 기본 개념인 양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이 내용 개념 단계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 문장은 원래 교과서에 없지만 평가원에서 기출되었기 때문에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원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도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기압 저기압에서 이 바람이 수렴 발산하는 방향이 있잖아. 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오케이? 그에 대해서 뭔가 원리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단순히 이게 전향력 때문인데 그 구체적인 원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워라 라는 식으로 혹시 배우진 않았나요? 자, 이 문제 있잖아. 이 고기압 저기압에서 바람이 수렴 발산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전향력을 도입해 가지고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 태풍의 상층이라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라 라는 추론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사들은요, 이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그 컴팩트한 강의를 한다는 명목하에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요, 그냥 외우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 소속 회사에서도 해당 원리는 저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그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설할 때 뭐라고 해설하냐면은 우리 저 개념 단계에서 태풍의 상층 공기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는 거 배웠죠?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바로 뒷북 개념인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의 의도는 추론형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고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길 바라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개념으로서 이 개념 단계에서 그냥 가르쳐줘 버리고 이거 뭐 틀린 거죠? 맞는 거죠?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의 의도대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압 저기압에서 바람이 수렴 발산하는 방향에 대한 원리 있잖아. 그지? 이 원리를 가르치지 않는 강사의 강의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강사 하면은 떠오르는 그 강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해당이 돼요. 오케이.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들은 정말 꼭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점에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안성진은요, 이 개념을 철저하게 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풍부한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 과정을 돕죠. 자, 그리고 안성진은 이 개념과 추론의 선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을 경험할 그런 기회도 충분히 드리고 개념은 또 개념대로 매우 정교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안성진은 뒷북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이 추론의 방법과 과정을 깨닫게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 이쯤 되면은 안성진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커리큘럼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올해 이투스 기숙에서 진행될 연간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시즌 1과 시즌 2에 걸쳐서 이 개념의 어떤 원리적 이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출 거야. 오케이? 육모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설명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정말 딥하게, 정말 원리적으로 이 개념을 학습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 각 주차마다 이 진도에 맞는 기출문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배가 기출 분석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지, 이 이투스 인강에서 어떤 강의들을 들어야 하는지 매 주차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시즌 3와 시즌 4에 걸쳐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자료 분석 연습과 그다음에 이 심화 개념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문제풀이도 하는 그런 강의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즌 5와 6에서는 실전 모의고사가 운영이 될 거고요. 뭐 현장에서 진행되는 커리들은 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이런 커리들은 이제 요 이투스 기숙에서 저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인강을 통해서 병행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는 그런 어떤 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 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커리들에 대한 안내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외가 개념 완성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이전에 없던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면서도 쉽게 읽히는 그런 개념서를 만들어보자라는 일념하에 정말 교재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정말 이 교재 안에 들어가는 그림 한 컷 한 컷까지도 모두 제가 직접 만든 정말 주요 구성 성분이 저의 피와 땀과 눈물인 그런 교재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수능의 범위는요 시중에 있는 모든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6종의 교과서를 모두 정독해 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그 6종의 교과서 중에서 겹치는 부분만 수능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은 안 그래. 아까 전에도 호상열도에 대한 설명 자체도 딱 2종의 교과서에서만 돼 있었다니까. 지구과학은 모든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개념만 출제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6종 교과서를 다 모두 정독해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과 함께 이 6종의 교과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서 단 이 한 권으로 모조리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다.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제가 이제 그동안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구과학을 가르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개념 단계에서부터 교통정리 딱딱딱딱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위한 어떤 방법론과 실전 개념들까지 싹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교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서 이 교재를 정독을 한다면 와,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는데 교재가 얇을 수는 없겠지. 그치? 교재가 꽤나 두툼하고요. 작년 수강생 중에서는 선생님 이거 너무 좋아요.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수강생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교재가 꽤나 두툼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어갈 내용이 많은 강좌임은 제가 정말 자신할 수가 있어. 오케이? 얻어갈 내용이 많은 강좌 및 교재임은 자신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료 분석입니다. 자, 개념 강좌 외의 강좌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는 서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EBS 연계교재에서만 문제를 통해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내야 되는 추론의 영역인데 이게 물론 기본 개념으로 어찌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험 현장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은 애로사항이 꼽히게 되는 약간 추론형이긴 한데 우리가 좀 개념화해두면 좋을 만한 그런 개념들이 있어. 오케이? 그런 개념들이 있어. 이 배가 개념 완성에서는 이제 그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로다가 좀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해년도 및 관년도 EBS 연계 교재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어떤 심화 개념들 있지. 그런 심화 개념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 당해년도 수능 특강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주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자료의 어떤 유형별 행동 양식을 정리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구과학의 과목 특성상 모든 문제가 행동 양식대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가능한 유형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동 양식을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개념 완성 단계에서 쌓아 올렸던 개념을 좀 더 트렌드에 맞게 다듬고 좀 보완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적 개념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원래는 추론의 영역이지만 좀 개념화하면 좋을 만한 그런 심화 개념들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문제풀이와 자료 유형별 해석법 정리가 이루어진다. 괜찮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 모의고사입니다. 시즌 5와 6에 걸쳐서 진행되게 될 건데 제 이름의 진짜가 진압할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를 붙여가지고 진 모의고사라고 했어.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시간 딱 재가면서 이제 현장에서 모의고사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작년 수강생들, 이투스 기숙 수강생들 사이에서 반응 굉장히 좋았거든요. 심지어 그 작년 수강생 중에서 이제 의대에 합격한 그런 어떤 멋진 선배 있죠? 그런 어떤 멋진 선배가 이제 이투스 기숙에서 추천할 만한 강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진 모의고사 강의 되게 좋았다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했었어. 그래서 그만큼 되게 퀄리티 있는 강의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투스 기숙에서 진행할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이모저모 좀 드려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에 이투스 기숙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지금 이투스 기숙 출강할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날이 정말 고대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그러면은 이투스 기숙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